중에 하나가 북한에서 귀순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잘못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일 북한의 어민 2사람이 동해상에 있는 NLL을 우연하게 넘게 됐죠. 대한민국 해군에 납포가 됐습니다. 그 탈북 어민 2사람은요, 대한민국의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귀순 의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의 주권이 실효적으로 미치지 못할 뿐이지만 북한 주민은 이중 국적자란 말이죠. 북한의 공민권자이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라고 보는 것이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확립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에 넘어오게 되면요, 귀순 의사를 묻게 됩니다. 귀순 의사를 물어서 그가 귀순을 하겠다고 하면 그 즉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귀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요, 헌법적으로는 그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되겠지만 인도주의의 원칙상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따라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의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됨을 요건은요, 국적되는 요건은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탈북 어민 2사람은 분명히 진정코 대한민국에 귀순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서면에 이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랬는데 문재인 정권은요, 5일 지난 다음에 그 탈북 어민 2사람을 포승을 묻고 눈을 가린 다음에 북한에 강제로 보냈습니다. 그럴 경우 통상은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있으면 합동조사반에 의해서 2달 또는 석 달 동안 합동조사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진정한 귀순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판단한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 5일 만에 강제 북송을 시킨 것이죠. 물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요, 그들이 16명의 사람을 죽인 흉악범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과연 옳은지 그런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씩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한으로 넘어온 북송 어민에 대해서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될 것이고, 그 사람은요, 북한으로 그들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외국에 추방되지 않을 헌법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송 어민에 대해서, 이 탈북 어민에 대해서 귀순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북한에 보낸 것은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현행 그 세계 국제법적으로 보면 UN 고문 방지 협약이 있습니다. 고문 방지 협약에 대한민국은 그 가입을 했어요. 북한은 가입하지 않았지만 고문 방지 협약에 의한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고문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강제적으로 보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UN 고문 방지 협약 3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은 국내법 위반은 물론이거니와 국제법에도 명백하게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방송을 보면요, 흉악범이기 때문에 그네들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해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요, 탈북 어민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이 있어요. 그 보호법을 보면 이탈한 북한 주민을 다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호를 약하게 하는 주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살인범 등의 흉악범에 대해서는요,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이탈 주민은요,
우리 대한민국이 취업도 시켜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주거 자금도 지원해주고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흉악범의 경우에는 그런 지원을 안 할 뿐이지 통상의 지원은 우리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보면 흉악법은 우리 이탈주민방지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하고 있지만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주거보호라든지 취업보호라든지 교육보호 등과 같은 적극적인 보호를 해주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최소한의 국민으로서 사는 삶은 이 법이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 주변에 논쟁이 있을 경우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16명의 사람을 죽였는지 죽이지 않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에요.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남한으로 넘어왔으면 대한민국 형사사법권에 의해서 그가 흉악범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될 것이지 북한의 이야기에 따라서 하셔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흉악범이라고 대한민국에서 그를 받아주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대한민국 칼기를 폭파한 사람이 김현희 씨입니다. 김현희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 1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김현희를 대한민국은 국민으로 받아줬고 적극 보호를 해준 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6명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지만 김현희 같은 경우는 100명이 죽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그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주어서 보호를 해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그가 흉악범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떳떳했다면 왜 그 탈북어민 두 사람을 비밀리에 보내려고 했냐 이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이에요. 정말 대한민국이 떳떳했다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남쪽으로 넘어왔고 귀순우사를 밝혔지만 이러이러한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주기 어렵다라고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될 터인데 일체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이 사람들을 강제 북송을 하려다가 우연하게 공동경비구역 대대장이 국가안전실의 제1차장에게 문서로 보고했어요. 오늘 오후에 이 두 사람을 강제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보고했는데 그 문자가 우연하게 국회 출입하는 사진기자에 의해서 그것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가 된 것입니다. 그게 없었으면 그 두 사람은 강제 북송됐을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두 사람이 남한에 넘어왔고 그 다음에 강제 북송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우연하게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무엇을 알고자 하느냐? 첫째, 누가 이런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느냐?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일을 했는지를 분명히 밝혀내어서 관련자들을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은 정치 보복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보복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뻔뻔스럽게 흐졌단 말이죠. 따라서 누가 이런 최종 결정을 했는지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서 강제 북송이 이루어졌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대한민국은 진정한 법치국가의 반열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우리가 1000만 서명운동을